손흥민을 응원하는 팬들이라면 연이어 우울한 소식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이 하필 32강에 불운하게 맨시티를 만나더니 하필 그 경기에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 없는 상태로 경기가 치러졌다 보니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0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에게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건 맨시티가 아니 과르디올라가 아니 어떤 선수도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골을 넣어본 적이 없다는 걸로 그 징크스가 유지되길 바랄 뿐이었는데 후반 87분에 데브라이너의 너무 예리한 코너킥에 아케가 골을 넣으면서 맨시티는 역사적인 첫 골을 넣게 됩니다. 이 결승전 같은 경기가 어떻게 0대1로 패했는지, 다시 말하면 토트넘은 왜 한 골도 못 넣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는 순간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든든한 포백에 벤탄쿠르까진 좋았는데 호이베르, 클루셉스키, 존슨 이 명단에 오른 순간 이거 괜찮을까 의심부터 생겼습니다. 엔지 감독은 메디슨은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엔지 감독은 아무래도 클루셉스키를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보는 듯합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 자리로 말이죠. 아마 여기서부터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드벤, 우도기, 벤탄쿠르, 호이베르, 클루셉스키, 존슨, 히샬리송, 베르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맨시티는 혼란이 아직 부상 회복 중이라면서 출전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공포감은 살짝 줄었습니다. 거기다 선발 출전 예상한 데브라이너도 벤치에 있었습니다. 에데르손 골키퍼 대신 오르테가가 선발 출전했고 그바라디올, 아케, 디아스, 워커, 코바치치, 로드리, 오스카, 베실바, 필포든, 알바레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맨시티도 포백은 세계 최강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였습니다.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손흥민 없이 어떤 경기력이 나올까? 맨시티는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올 시즌 유일한 전경기 득점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을까? 경기가 시작되고 전반 4분 만에 토트넘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로드리가 오른쪽으로 너무 정확한 롱패스 배달을 했고 카일 워커의 문전압 낮고 빠른 크로스에 토트넘이 당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맨시티의 퀄리티죠. 모든 강팀은 이런 골을 넣으려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득점 순간 오스카의 표정이 굳었고 뭔가 상황이 있다는 게 보였죠. 결과는 옵사이드였습니다. 판정만 거의 2분이 걸렸습니다. 반자동 시스템은 아니지만 워커가 볼을 받았을 때가 아닌 오스카가 침투할 때 거의 2cm 정도 앞서면서 옵사이드가 된 것입니다. 와, 이건 골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토트넘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이후에도 계속 일방적으로 당했냐?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우선 확실한 건 2주 가까이 아시안컵 경기 보면서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경기 보는 태도가 나태해졌던 걸 이 경기가 완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슨 온라인 게임 보는 듯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메뉴전 이후에 또 보게 된 반도벤의 플레이가 참 예술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김민재 덕분에 수비 볼맛이 났는데 반도벤이 딱 그랬습니다. 반도벤은 이대로 후반기 100% 출전하면 반다이크, 디아즈와 함께 센터백 베스트 11의 유력 후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3분에 한 차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지만 존슨의 패스가 또 0점이 안 맞으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토트넘 전반전 찬스는 유일하게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반전 전체 슈팅이 제로라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맨시티는 10개가 나왔는데 유효 슈팅은 2개일 뿐 전반적으로 결승전 같은 경기처럼 매우 팽팽했습니다. 아시안컵 0대 0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하필 이 경기에서 호이베르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딱 전반전까지만요. 전반전에는 주심이 VR과 소통하는 통신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시간이 거의 5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죠. 선수들 몸이 식어버리면 부상 위험이 더 있다는 것을 이미 겪어봤잖아요. 또 반도벤이 될지 누가 될지 정말 신경 쓰였습니다. 후반에도 양팀은 선수 교체 없이 진행했는데 맨시티는 후반 2분 만에 또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알바레즈가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반도벤의 수비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후에 도저히 득점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맨시티가 먼저 작전을 바꿉니다. 데브라이너를 드디어
출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토트넘도 메디슨을 출격을 시키면서 둘의 자존심 대결을 붙입니다. 근데 참고로 메디슨이 데브라이너에 비빌 수 있는 레벨은 절대 아닙니다. 맨시티는 데브라이너가 들어오자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맨시티가 공격을 계속 주도하다 보니 토트넘은 공격 기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메디슨이 중앙에서 스루패스 한 방 나오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33살 워커가 스피드라면 자신 있는 베르너를 완전 압살해버리는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완전 잉글랜드 승. 이대로면 맨시티는 토트넘 홈에서 100개 넘는 슈팅을 하고도 또 무득점으로 양팀 0대0으로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로메로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토트넘의 포백은 맨시티 포백만큼 강했습니다. 문제는 이 경기가 무승부로 재경기가 되어도 손흥민이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승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맨시티 원정 가면 더 강해진 맨시티로 개박살 날 수 있으니까요. 맨시티는 경기 일정이 타이트해서 로테이션 돌려도 강하니까요. 토트넘은 승부수를 걸어야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한 선수가 빌런을 자청해버립니다. 호이베르가 80분에 박스 안에서 헛발질을 제대로 하더니 대형 사고를 만들 뻔했고 바로 1분 후에는 토트넘 빌드업 상황에서 호이베르가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패스 미스를 하면서 맨시티에 완벽한 기회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필 데브라이너에게요. 그런데 데브라이너가 강력한 슈팅을 날렸는데 이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천하의 데브라이너가 이런 실수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맨시티에게 이곳은 지옥이 맞았습니다. 과르디올라조차도 넋을 잃어버렸습니다. 흐름상 뭔가 실점 없는 토트넘에게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말 기운만요.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토트넘이 주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만 그랬다고요. 완전 착각이었죠. 87분에 맨시티의 코너킥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막혔던 코너킥 찬스가 데브라이너가 맞더니 퀄리티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골문 앞에 있는 비카리오에게 보내는 듯했고 비카리오 시선을 방해하면서 골라인에서 경합이 이루어지면서 기어이 아케가 득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카리오가 방해받았다고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최종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경기는 이렇게 맨시티가 1대0으로 이기면서 과르디올라는 6년 만에 저주에서 풀려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거의 100분 동안 슈팅이 한 개였습니다. 수비가 아무리 강해져도 골이 없으면 상대를 이길 수 없죠. 토트넘 현지 팬들은 찐으로 손흥민을 그리워했습니다. 메디슨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너무 그리워. 우리는 지금 팀에 필요한 엔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손흥민 없는 경기장은 저주에 걸렸어. 우리가 지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질만했다고 생각해. 우리의 위협적인 공격은 존재하지 않았어. 적어도 우리의 수비는 좋은 활약을 했어. 난 오늘 우리가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 이빨 빠진 경기력 그 자체야.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 우리는 위협적인 측면이 거의 없었어. 공격수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손흥민은 포워드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두 번째 수비수도 제쳤을 거야. 오늘 우리는 더 잘했어야 했어. 맨시티는 현재 그들의 최정의 팀이 아니야. 지겹다는 표현도 부족해. 토트넘의 또 다른 트로피 없는 시즌. 우리의 주장 손흥민이 그리워. 그리고 비수마와 사르도 그리워. 우리는 또 다른 90분을 뛸 수 있고 득점 근처에도 가지 못할 거야. 유감스러운 골을 먹혔지만 우리는 이 경기 내내 슛조차 하지 못했어. 우리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의 탁월함과 인상적인 마무리에 너무 익숙해서 간과하지만 그가 없을 때는 그의 존재가 몹시 그리워져. 토트넘은 지난 33년 동안 한결같았어. 하하하. 토트넘마저도 손흥민을 슬프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올해도 우승컵 들어올리는 건 끝났습니다. 아시안컵 남았죠. 8강에 오르면 이틀 쉬고 경기를 합니다. 어이구 환장하겠네. 지금까지 토트넘의 FA컵 32강 탈락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